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입니다. 예, 오랜만에 정재훈 멘토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까지 반가울 바까지야. 알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계시니까 또 든든하게 방송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좀 폭락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시장의 흐름들을 오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특히나 거래소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0.65%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외국에는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제 2000포인트 초반권역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죠. IT주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IT 쪽 섹터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7%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6%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자동차 쪽 섹터와 화학 섹터, 정유 섹터들이 나름대로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금 선반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가미된 그런 모습들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0.3%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우리나라 시장만 유난히 약한 모습들입니다. 실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놀고 먹는 그리스의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싸다라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이 부분들은 기관 애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기관 쪽에 매수가 유입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기관 쪽에서 자신감 있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15.8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렇게 빠지는 모양새도 마찬가지로 기관놈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문사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 기관 그리고 자문사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 부분들 때문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이들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대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도주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좀 더 건전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중소형주들 위주로의 매기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편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71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차익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7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에 61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섯 번째죠. 즉 700포인트를 살짝 하회한다라는 부분들은 과거에 나타났던 이 모양새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려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라간 주식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잡으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밀린다면 오히려 더 과감하게 매수로 대응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낙폭이 심한 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약간의 투매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대차가 선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전자 관련주들이 지금 낙폭이 좀 과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DS 테크, 맛동산 테크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었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올 거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웠던 것 같습니다. 27,600원을 전고점대 영역인 28,000원을 오늘 이제 새로운 신고가죠.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펼쳐지는 시장은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역시 미래 시장의 반도체 D램, 즉 모바일 D램에 대한 성장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1사분기, 2사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호황기인 3, 4분기 때 더욱더 가시화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래 공포에 떠실 분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우리가 흔히들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공포 자리대에 와 있다는 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내일까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를 매수하셨어요. 24,500원에 2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24,500원이면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래일 전 정도? 그 정도에 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요. 바이넥스는 5,000원대에서부터 6,000원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매수를 안 하시고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죠. 제약 바이오 쪽 섹터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바이넥스는 바이오 시밀러 쪽의 사업을 좀 잘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쪽에 바이오 시밀러 생산을 하고요. 근데 삼성 쪽에서도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에 대해서 잡으셔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다시 한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 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좀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2,000원짜리 때죠. 이 자리 때 깨진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입니다. 24,500원 정도 조금 부족하게 좀 잡아드렸어요. 2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한미사이언스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오늘 어제 형성돼 있던 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제약바이오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그 지지 라인대죠. 그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놓으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1106님, 젠백스 38,350원에 50%입니다. 매도 시점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젠백스 역시 바이오적 성격이 강한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들이 빠지기 때문이죠. 자, 젠백스가 왜 올라왔나요? 이게 진짜 실적이 앞으로 담보돼서 올라왔나요? 그건 아니죠. 바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적 성격이 동반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지만
반등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만약 온다면 여기까지의 단기적 박스권 반등 좀 생각해 볼 자리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대는요, 바로 여기죠. 35,000원 부근입니다. 35,000원 부근에서, 이제 저항대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거기서 오버슈팅이 좀 나온다면, 38,000원대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여지는 만큼요. 여러분들,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하우란을 매수를 하셨네요. 2,7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일단 타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이나 하우란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백상지, 펄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고급 용지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탄력 부분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밀려내려면서 함께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2,7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밀려서 한 2,100원 정도 때까지가 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좀 여유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성강퉁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올 연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슈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1734님, 에로티베큐 매수가 15,945원, 비중 45% 어찌해야 하나요? 글쎄요, 아침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바이오적 성격이 강한 제약주, 바이오주, 이제 거품 빠질 시기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점대 영역에서 또 따라 붙으셨다가 물려버렸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셨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로티베큐은 더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상증자죠.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루머처럼 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루머가 하루아침에 기사가 나오면 그 사전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정보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가 돼버리니까, 특히 조심해야 될 자리 때는 결국은 고점대 영역이다. 고점에 올라온 종목들은 늘 따라붙지 말라고 그만큼 강조를 계속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붙으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에로티베큐의 앞으로의 향후 행보를 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은 구간대에 있다. 그렇다면, 글쎄요, 저라면, 지금, 약하게나마 반등이 오는 구간에서 교체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좋은, 지금 상황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쉽게 빠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세운메디칼을 매수하셨네요. 6,000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습니다.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5,800원짜리 대죠. 5,800원 정도 대 그리고 상단짜리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보게 된다라면
한 6,900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 위에와 아래는 뭐 언더시팅과 오버시팅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뭐 거의 뭐 하단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700원 리스크 관리짜리대를 좀 잡아 놓으시고요. 7,000원을 단기 목표가를 좀 놓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많이 빠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거의 뭐 10개월 가까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박스권에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의료기기 쪽 헬스케어 이쪽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된다라면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도 2012년도 때부터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목표가 한 7,000원 정도 보시고 5,800원짜리 대죠.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자를 좀 잡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1182님 한화 49,300원에 비중 20% 4년째 들고 있어요. 매도가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하나가 최근에 좀 전일도 이제 하나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처럼 지금 모든 것이 하나 그룹 내에 변모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 만년 꼴찌를 하던 하나 이글스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김승현 회장의 복귀가 어떤 하나 그룹주들의 어떤 상승세 이런 부분에 공헌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역시 이 5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5만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매도 자리 구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그리고 5만원까지 설사 갔다 할지라도 5만원이 터치한다 할지라도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때 당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그때 당시 흐름을 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노포커스 매수하셨네요. 44,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게 올해 5월 말경에 신규 상장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에 53,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 급락이나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효소 시장 이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의료,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와 맞물리면서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7월 초에 고점을 형성해 밀려 내려왔는데요. 공모가가 11,000원입니다. 공모가가 지금 2배 이상 벌어져 있죠. 매수가가 4만원대입니다. 매수가가 4만원인데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이상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가까지 25,000원대 이 자리대인데 상장을 한 날 첫날에 고가 종가가 25,300원입니다.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규 상장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뭐 29,000원대에서 3만원 정도대 그 자리대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되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5,3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알톤 스포츠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8097님. 매수가 11,000원 비중 30% 오늘 실적 때문에 급락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늘 좋았던 종목군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적이 늘 좀 좋지 못했던 쪽에서 있었고 최근 들어 이제 급등세가 나왔던 것은 바로 자전거 문화의 확산, 자전거 도로의 정비 이런 것들이 이 종목의 상승세를 가져오게 됐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체 만도라는 곳에서도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쟁력에서 알톤 스포츠가 좀 딸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악재가 아침 일찍 터져나왔는데 아침 일찍 왜 이걸 못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미련이 남으셨던 것 같은데요. 원래 실적이라는 악재가 요새 최근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가 아니라 확인하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알톤 스포츠, 지금 구간은 이미 또 늦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16%까지 내려와서, 7,610원까지, 7,6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서 반등이 온다면, 많은 부분까지는 반등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손절선을 놓치셨는데 다음 손절선을 하나 잡아 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더 꺼진다면 이거는 이제 주식을 좀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00원 150원대 이하로 빠지면 바로 이건 종가상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7,150원대가 빠지면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하셔야 될 듯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상선을 매수하셨어요. 6,8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9%가 넘게 하락을 보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기업이 망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깐 한번 실적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시죠. 적자입니다. 3년 연속 적자. 올해 영업이익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상반기에는 일단 적자입니다.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 부채 부분들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만 재무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반등 나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려서. 위험자산이죠. 주식이라는 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6,5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 들어가시는 길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을 9319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27만원에 20% 목표가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진솔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LG화학은 2차전지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실적들이 어느 정도는 담보되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고는 가시대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8만, 천원대, 28만원부터, 24만원, 25만원 초반대, 여기까지 왔다 갔다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못 하실 것 같으면 들고 가셔야 되겠고요. 들고 가시되 28만원 이상에서는 분할로, 매도 관점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첨가하신다면, 자, LG화학도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그리고 이어지는 흐름들조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대용량 저장 장치죠.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 바로 그런 부분들이 ESS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LG화학도 마켓시어가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 데다가 수요층도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시되, 만약에 이 종목이 여전히 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오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체 매매를 의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들고 가겠습니다. 28만원 이상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대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주는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하셨다면,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으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자 쪽이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전자 쪽이 이렇게 왜 수급상이 이렇게 좋지 못한 걸까요? 글쎄요. 예. 누가 많이 팔기 때문에? 예. 네. 누가 많이 판다는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자 쪽에, 지금 빠지는 현상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려놨던 제약 바이오주를 빼면서, 전자 쪽에서의 어떤 추가 매집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사물인터넷 시장, 그리고 스마트카 시장. 거기서 오늘 MDS 테크, 맛동산 테크를 여러분들 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 성장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놓고 보자고요. 제가 맛동산 테크를 강조드린
게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1년 전에 MDS테크 이걸 매수를 하셔놓고 지금까지 들고 가셨다면 지금의 수익률과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을 따라다니신 분의 수익과 어느 것이 높겠느냐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결국은 이 MDS테크를 집중 투자해서 꾹 쥐고 갖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펀드 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펀드 자금들이 1년의 수익률에 대해서 형편없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형편없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주식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나 뵙고 싶었던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나와주십시오. 현재 FOMC보다는 실적 부담감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간밤 마무리된 미국의 7월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됐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결과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이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1% 내린 201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은 2040포인트였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 고점이 2044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하락 전환한 이후에 2010선대까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7% 하락한 2022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거세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90억 원 정도 매물을 출회하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매수로 들어섰던 기관 쪽에서는 71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 영업이익은 6조 9천억 원 정도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요. 삼성전자 어제 3% 이상 급등하더니 오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4%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장중에 15만 원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2.7%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0.3% 하락,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밀립니다. 7% 가까이 급락하면서 또 50여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4% 이상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2.6% 이상 하락이고요. 삼성 SDS 1% 상승, 현대모비스 0.2% 강보합권, SK텔레콤은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예상 지수는 2.6% 내린 711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730선대에서 출발한 이후에 장중 크게 밀려서 710포인트대까지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들어 꾸준히 지지되면서 올라왔었던 61선을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현재 지수는 2.2% 내린 714포인트 가리키면서 동시호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장중 저점은 711포인트였었고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팔던 외국인은 소폭 400억 원 정도의 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000억 원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7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보합권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0.3% 상승, 동서가 1% 가깝게 오르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CJEN은 모두 5% 이상으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9% 이상 크게 밀리면서 대부분 제약바이오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시젠 마찬가지로 3% 하락, 삼성 LNS 10% 이상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로엔도 8%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T주 모아봤는데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동반 약세 행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악재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6% 하락, LG전자가 6.5% 크게 밀립니다. SK하이닉스 앞서 살펴보셨듯이 6% 이상 내리게 되면서 신저가 경신했고요. LG디스플레이도 2% 가깝게 밀렸습니다.
정유화학주는 반면에 올랐는데요.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자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2.6%, SK이노베이션이 2% 상승하고요. 롯데케미칼 4.5% 상승, 대한유화는 5%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기준으로는 금융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4.5%, 그리고 우리은행이 5%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3% 가깝게,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까지 3%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5.4% 급등이고요. 현대해상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4% 정도의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조선 빅3, 3사가 실적을 공개했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요. 모두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정도만 0.7%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진중공업도 1.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에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1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큰 음봉을 그리게 되면서 13% 이상 하락해서 51만 9천 원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톤 스포츠 살펴볼까요? 알톤 스포츠도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80% 이상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낙폭이 16% 이상 크게 나타나면서 역시 긴 음봉을 그리게 되죠. 7,63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김보람이었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마감 지수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투매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되어 봤던 개인들이 오늘 종가상 내일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종가상 지금 처분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손실 보고 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용, 미수, 스탁론, 욕심 많은 물량들은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 누누이 강조드리는 바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요, 18.54포인트가 빠진 2019에서 거래소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7포인트가, 무려 17포인트가 빠진 712선에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 점 명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어떻게 될지는 요즘에는 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유 없이 밀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빨리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러면 그 자리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시장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의 급락일에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같이 투매에 동참을 하시게 된다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돈만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락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시는 것은 결국은 7월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7월이 끝나고 나면 8월이 옵니다. 그 8월에서 바로 이제 마지막 금통위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적 급부죠. 결국은, 미국도 그랬고요. 결국은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에서 실패를 하고 3차 양적 완화까지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왔다는 점.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구간을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구간이야. 과감히 좀 질러봐야 될 구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스러운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대림산업이요. 대림산업이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평균이, 쭉쭉, 물로다가 평균이 한 81,000원대고요. 네? 81,0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50% 됩니다. 50%? 예.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제일 처음에 한 83,4천, 86,000원 갈 때 좀 더 간다고 안 타고 가 있다가 쭉 내려와서 네. 조금 자꾸 물로 타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9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을 때가 예.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타결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98,000원까지 갔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을 거예요, 최근에. 예. 그 이유가 국내 이제 가계대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거든요. 가계부채 부분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내년부터 제도를 좀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맞죠. 예. 네, 과거에는 이제 이자만 내다가 뭐 이렇게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건설 업종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보게 되면 대림산업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사실. 예.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그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8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수익도 좀 나셨다가 다시 이제 손실로 접어드신 상황이거든요. 예.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가지고 가셨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보통 얼마 정도 네.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도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상반기에 실적을 보게 되면 1,300억 정도 영업이익에 1,3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작년 적자였었죠? 예. 네,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주당 자산 가치가 11만 원대입니다. 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그럼 못 가도 11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그 시장이 좀 약한 흐름들인데 예. 저는 좀 더 오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5자리대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 예. 10만 원 넘어섰을 때 그때 매도를 언제 할까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대충 기간이 얼마 정도, 몇 달 정도 있으면 될까요? 기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안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10만 넘어가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10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때 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일단 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아버님, TV 소리 조금만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토니머니요. 토니모리. 토니머리. 예. 예. 매수가는요? 그게 지금 저기가지고 6만 한 4천원 돈 되거든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60%. 이번 막 넣다 보니까 한 60% 정도 돼. 아버님, 이 서울경제TV 자주 안 보시죠? 자주 예. 보세요. 자주 안 여보세요? 보시죠? 예. 자주 안 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니모리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룰 영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규 상장주는
가격의 결정이라는 것이 적정 주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 상도 치고 그러길래.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 붙으라고 상치는 거예요. 따라 붙으라고. 그래서 물량 넘기기 위해서. 그죠? 예. 가격 형성이라는 것이 이 정도면 저평가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가 가격대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신규 상장주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52,400원이 그러면 처음에 최저가가 지금 49,000원인데 그 근처이니까 이게 지금 아니, 상 치고 난 다음에 예. 72,000원대에서부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요. 이게 그럼 지금 가격도 저평가냐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알 수 없다니까요. 이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예. 신규 상장주는.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신규 상장주들은 가격의 결정이 일반적인 그 가격 결정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 확 들어있는 상황에서 아버님이 회사 대표입니다. 상장을 왜 하시겠어요? 주식시장에 상장하시려면 내가 대표이사인데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싶어요. 왜 하시고 싶겠어요?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예? 왜 하느냐 하면요, 아버님. 예. 개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지분 가치를, 이렇게 높여서, 결국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주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상장한다. 그건 진짜 허울 좋은 말이고요. 결국은 높은 가격대 주주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좋은 회사들은 아버님 상장을 안 합니다. 예. 대표적인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 옥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상장을 했다가 우리 회사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괜히 주주들하고 나눠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자진 상장 배제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상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나눠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물량 떠넘겨서 고통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고통들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해요? 지금 이 가격이 저는 여기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 올라와봤자 여기인데 지금 보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어느 물량이 지금 그나마 거래량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한 번 더 나온다면 5만 원 부근에서 지지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여기서 반등을 줘봤자 여기까지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57,000원. 그죠? 네. 그러니까 5만 원하고 6만 원 부근 사이를 왔다 갔다 한참을 더 해야 돼. 거기서 방향성을 밑으로 꺾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한참 확 밑으로 꺼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손절가를 종가상 5만 원을 깨면 던지세요. 5만 원이요? 예. 예. 종가상 5만 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한 57,000원, 58,000원까지는 한번 견뎌보세요. 아시겠죠? 그 58,000원쯤에 가면 다 던져야 해? 예? 다 던져요? 58,000원 되거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전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힘들면 일단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예. 58,000원 이상 되면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앞으로는 신규 상장도 하지 마세요. 예, 끊어졌네요. 듣기 싫다 이거죠? 네. 네. 예. 듣기 진짜 싫은 모양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 예, 매수가가 9,100원입니다. 매수가 9,100원. 예, 비중은요? 20%입니다. 20%요? 예. AP 시스템을 투자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단기로 보셨나요? 글쎄, 올해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게 좀 중기적인 거로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갔고. 네. 한번 상담 부탁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AP 시스템 현재 올해 들어서 이 수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인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수주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고요. 1분기 실적이 원체 좋았거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네. 1분기 못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적이 좋아요. 주가는 빠졌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그죠? 예. 얼마에 이게 목표가를 잡고 보셨나요? 9,000원짜리 때 9,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10,000원을 받거든요. 10,000원이요? 1차적으로 10,000원을, 네. 2차적으로 10,000원을 보고 들어간 건데. 네. 뭐, 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내려오고. 내년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년 연초. 한 1월달, 2월달까지. 내년 초까지 이렇게 가면 얼마나 보겠어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더 기다리셔야 되죠? 보유를 하셔야 되죠? 예. 그죠? 예. 그럼 저기 11,600원 넘어가 있을 겁니다. 12,000원이요? 저기 11,600원, 오늘 5월달에 고점이 11,600원이죠? 11,600원이요? 네, 그 자리 때 넘어갈 거니까요. 예. 빠지면 더 사세요. 좀 비중 더 늘리세요. 15% 정도 더. 아이고, 나 아주 듣던 좀 제일 고마운 소리네, 아주. 네, 일단 실적이 되는 주식이에요. 예.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OLED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밀린 거거든요. 예.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시장이 조금 더 이게 흔들림이 나와서 이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주세요. 지금 오늘까지 내려온 게 이게 어떻게 지금 단기 바닥으로 보이세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밀리면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한 7,000원대 중반권역? 한 7,500원, 뭐, 요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예. 어차피 수익 내고 나오실 거예요, 아버님. 예. 그때 밀리면 조금씩 더 분할로 해서 단가 좀 낮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덕산 네오룩스요. 덕산. 예. 예. 그 덕산이 제가 지금 비중이 한 80% 되고, 그 매수가를 제가 낮춰가지고 지금 19,000원이거든요. 덕산 네오룩스가. 예. 예. 근데 이게, 별다른 지금 공시 뉴스 이런 것도 없는데, 이게 너무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게, 저기 종가에서 좀 밑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예. 이거 향후 전망하고, 제가 목표가는 이거 한 21,000원을 보고 들어갔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19,000원이 됐거든요. 지금 이거 얼마에 처음 들어가셨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27,000원이요. 27,000원에 들어가셔서 분할 예. 매수를 계속 해갖고 지금 예. 19,000원이 됐다. 예. 자, 일단은 두 가지 실수를 범하셨어요. 그죠? 예. 개인 투자자가 다루지 말아야 될 영역, 신규 상장주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늘 강조드렸죠. 그죠? 이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단기로 보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단기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고, 예.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단기예요. 예. 결국은 단기로 들어가서 담배값 벌려고 들어가고 술값 벌려고 들어갔다가 집을 날리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싸리 길게 보고 들어갈 종목을 가셔야지 이걸 단기로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물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수급은 그 기금에서 계속 담더라고. 이게 이유가 기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담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기관 따라다녀서 돈 번 분들 없고요. 외국인 따라다녀서 돈 번 분들 없습니다. 예.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종목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난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들이 많이 수급이 붙는다? 그 종목을 따라가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 그게 아닌 시장이에요, 여기가. 일반화의 오류를 자꾸 범하고 계세요. 지금 시청자분이 제가 보니까 나이가 조금 어리신 것 같은데, 일반화의 오류를 계속 범하고 계세요. 뭐냐면, 뭔가를 자꾸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데 주식은요, 일반화가 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자꾸 이 주식은 종합예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규 상장주고 단기로 들어갔는데 신규 상장주는 가격의 결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물량을 털어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물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거래량이 수반이 돼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도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결국은 이건 추세를 밑으로 꺾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한 얼마까지 단기로 좀 봐야 될까요, 제가? 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단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원치 않는 중장기가 된 상황, 그죠? 중장기로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중장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격산료로서 앞으로 이게 향후 이게 뭐 이 산업 자체가 좀 그 오레드 쪽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담았는데 이 회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계속 일단은 들고 가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단기로 들어갔다 물리니까 이제 장기의 이유를 찾는 거죠, 그죠? 예. 아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한참 동안 2만 원을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거래량을 수만시켰다는 것은 많이 들면 이제 여기서 올라왔을 때 많이 들면 여기에요. 18,000원 부근. 요 위로 올라왔다 또 죽일 거예요, 아마. 또 떨어뜨리고 계속 사람을 골벽을 먹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 이거 손절을 좀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로 이렇게 손절을 해 나갈까요? 그 분할 매수도 잘못됐어요. 시청자분 다시 공부하세요. 분할 매수라는 거는요, 자리대가, 자, 여기 봐도 뻔하게 지금 지지대 자리가 보이잖아요. 18,000원 부근에서, 그죠? 예. 이 앞에서 보이죠? 예. 여기서 첫 매수를 하셨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냥 2만원 부근에서 덜렁 매수를 하셨다는 거, 자리 안 보고 매수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단기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8,000원에 그러고 17,800원에 17,600원에 17,500원. 이건 분할 매수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툭 떨어졌을 때, 이게 급락 공포 자리대가 왔을 때 한번 분할 매수하는 거고, 그런 식의 분할 매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못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건 일단은 들고 갈까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18,000원 이상은 올라오면 또 때릴 거라고. 저는 18,000원 이상 오면 던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나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일단은 18,000원까지 일단 보고. 예. 다시 전략을 세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주식 공부를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주식을 제대로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이번 주 저희 둘이 강연회를 갑니다. 안내해 주시죠. 예. 예. 제가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천안아산역, KTX 천안아산역입니다. 2층 키로실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민 많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그 고민을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요, 이거 조금 떨어지고 저거 조금 오르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시장에서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일수록 정비를 잘해서 집중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보는 전략,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